유빈 씨가 오케이. 방금 저에게 또 녹화 말씀해 주셨으니까 유빈 씨가 한 번 더 제가 밥 먹고 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한 번 더 사드릴게요. 아니 이게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왜 쟤만 밥을 사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어디 이렇게 역법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결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몰래 오늘은 제발 아무도 걸리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찾아봤어. 냄새를 맡고. 그래서 좀 텀이 이거는 조금 비양심적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진담이고요. 자, 그래서 47번에 찾아오지 마세요. 47번에 그럼 가는 어느 온대 저기압의 동반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래. 그러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에서 전선의 이동 속도 A가 더 빠르다. A는 한랭전선. 그 다음에 전선 B는 점선이니까 온난전선. 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다른 걸로 봐도 되겠죠? 전선에 의한 강수구역도 한랭전선은 좁은 지역의 소나기, B는 온난전선은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니은 전선의 기울기도 한랭전선이 더 크니까 급하니까 동글뱅이 기역에 전선의 기울기 들어가는 게 적합할 것 같고 디귿에 나의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뇌우기 때문에 한랭전선 주변에 저군용 구름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8번 그림이 뭐가 잘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한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잘 보이시나요? 가완 안에 서로 다른 시기에 폭설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가 시기에 북고남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났다. 북고남저형 가 시기는 이게 좀 잠깐만 가 시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둘 다 폭설인데 동태평양에서 대체적으로 동해안에서 대체적으로 폭설이 좀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서해안에서 폭설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기억에 가시기의 북고남저형의 기압 배치다. 물론 이제 서부동저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요것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북쪽에서 고기압 바람이 밀려 들어오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몰려 들어오면서 폭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북고남저는 그럼 뭐야? 겨울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판단을 그냥 그렇게 해보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의도 자체가 요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압이 이렇게 배치돼 있고 저기압이 있어. 이거 계절이 언젠데요? 몰라. 우리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봄, 가을 중에 가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 쪽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어떤 그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서 내려올 때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져 나가잖아. 시계 방향으로 불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가의 동해안에서 폭설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고 니은에 나시기에 영동 지방의 교통마비 피해가 발생하였다. 갑자기 뭔 소리야? 서해안이잖아. 그럼 영서 지방이지. 영동 지방은 가에 대한 설명이죠. 영동 영서 아시잖아요. 이거 영동 영서는 알아야 돼. 어렵다는 웃음을 짓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있으면 태백산맥의 서쪽이 영서, 동쪽이 영동지방. 요거는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거 가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기억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주된 원인 한랭한 기단의 변진.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영서 지방에 폭설이 내린다. 그럼 그때 가서 영서가 뭐야? 내 친구 중에 영서? 김영서? 이런 거 아니잖아. 디귿에 가와나 시기 모두 서해상에서 기단의 변질이 일어났다. 나는 서해상에서 일어났지만 가는 동해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조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니은 디귿 해석하는 것을 요거 문제에서 좀 보셨으면 좋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에 기온과 기압이 나와 있는데 남반구 중위도, 남반구래요. 남반구 중위도에서 관측한 온대 저기압이 전선을 통과할 때. 자, 그러면 얘는 통과한 기압과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선이 통과한 시간은 12시다. 12시 부근이다. 12시 이전을 기점으로 기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한랭전선이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이 12시 이전이다? 맞는 거죠.
그 이전부터 기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디귿의 니은의 10시 이후 관측되는 구름의 높이는 점점 낮아졌다. 10시 이후는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랭전선 통과 후에 구름이 발생을 하잖아요. 한랭전선 뒤쪽에. 무슨 얘기냐면 온대저기압을 기준으로, 물론 얘는 남반구니까 뭐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야 되겠죠? 저기압이 있을 때 똑같아요. 어차피 서쪽에 한랭전선, 동쪽에 온난전선이 있을 거고, 한랭전선 뒤쪽에 전선이 이제 구름이 발달을 할 겁니다. 강수 구역이. 저기압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사람 기준에서 전선이 통과한 다음 구름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시 이후 관측되는 구름의 높이도 점점 낮아졌다. 뭐 근거가 없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10시 이후는 한랭전선 통과한 거니까 구름이 매우 높게 발달할 겁니다. 디귿의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관측소에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 자, 요거 정리합시다. 북반구와 조금 지우고 다시 쓸게요. 북반구와 이거 지워도 되죠? 이 그림. 한 번만 정리해봅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사실 똑같긴 한데 그럼에도 한번 처음이니까 좀 보여드리자면 저기압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겠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됐지? 됐지? 그때 지나갈 때 사람이 온대저기압 중심에 대해서 북쪽에 서 있을 수 있고 남쪽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온대저기압 중심에 대해서 북쪽에 서 있을 수 있고 남쪽에 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야? 북반구에서 북쪽은 전선 통과 안 한 거야. 근데 남쪽은 전선을 통과한 거야. 마찬가지 남반구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온대저기압 중심에 대해서 북쪽에 있는 녀석은 전선을 통과했다라는 뜻이에요. 남쪽은 아니죠? 그치? 그때 이거는 그냥 지금 과정을 안 보여드리고 결론을 쓰자면 북반구에서 북쪽으로 통과해. 그럼 그러니까 풍향 변화가 반시계 방향이에요. 남쪽을 통과해 시계 방향이에요. 똑같아. 북쪽을 통과하면 반시계고 남쪽을 통과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거는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 나오는 확률보다는 북반구에서가 나오니까 북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을 통과할 때 내가 전선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북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이 나를 지나가는데 내가 전선을 통과하면 풍향 변화가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라는 걸 기억해 놓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처럼 남반구를 물어봤을 때 북쪽이냐 남쪽이냐 물어보면 뭐 혹은 전선을 통과했냐 안 통과했냐를 물어보면 그때 답할 수 있겠죠. 일단 그래서 외우는 거는 뭐야? 북반구든 남반구든 관계없이 북쪽 관식이 남쪽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다. 디귿은 그죠? 왜냐면 문제에서 남반구 중위도인데 전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 케이스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지. 문제에서는 49번 이렇게 되겠고요. 50번 넘어가보면 문제 뭐야? 우리나라에서 장마전선이 나타난 어느 날에 적의 영상 나는 같은 시각에 가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적의 영상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시 영상이다 라고 했네. 그러고 나서 기억에 회색전선은 기억보다 니은에 가깝게 존재한다. 장마전선이라고 해서 갑자기 회색전선 나왔으니까 개소리 중에 개소리죠?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그냥 살펴볼 필요가 없어. 그치? 정체전선이 기억보다 니은에 가깝겠지. 그 다음에 니은에 적외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건 의도는 이해됐어? 정체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구름이 발달하는 지역이 정체전선의 북쪽이잖아. 보기 기억이 회색전선이 아니니까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적외선 방출량은 A가 C보다 많다. A가 C보다 많다. 적외선 방출량은 A가 C보다 많다라는 게 맞나요? 틀렸죠? 그죠? 되셨나요? A가 C보다 많은 게 아니지? A가 더 하얗잖아. 뭐가 뭔 소리야?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니은에 A랑 C, A가 C보다 어둡잖아. 그러면 A가 적외선 방출량이 더 많은 거다. 디귿에 B에는 고온 다습한 기단이 존재할 것이다.
요 정체 전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 여기는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 두 기단이 만났겠죠? 위에 디귿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경환 씨, 그죠?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 거냐고? 아, 갑자기 나한테 시련을. 나는 이제 노안이 와서 여기 찾았네. 여기 좀. 이제 젊잖아. 왜 그래? 진짜 이러지 마. 날 기만하지 마. 노안이 와서 안경까지 쓴 사람이에요. 이러지 마. 딱 보이잖아요. 아니야? 좀 애매해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어딘지 찾아야 돼? 만약 찾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참 제주도 부근에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겠죠. 51번에 보면요. 그림 가는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온대저 기압이 동반된 전선 주변의 기온 분포다. 기계적으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를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지금 등온선을 나타냈네. 그러면 어떤 등온선이든 이런 물리량이 변하는 걸 등치선이라고 했었습니다. 등치선 혹은 뭐 여기서는 이제 등온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등치선의 간격이 촘촘하다라는 것은 그 지점에서 그것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등온선이 촘촘한 지역에서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야. 등온선이 촘촘한 지역에서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럼 그 지역에 뭐가 있다? 전선이 있는 것이다. 그지? 그러고 나서 촘촘한 지역을 대강 따라가다 보니까 온대저 기압에서 이렇게 왼쪽 아래 방향으로 남서쪽으로 기울어진 건 한랭전선밖에 없는데 그러고 대입을 해보니까 한랭전선 앞쪽은 기온이 높아. 한랭전선 뒤쪽은 온도가 낮아. 맞겠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A는 B보다 전선에 가깝지 않죠. B가 거의 전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니은에 A에서 B로 갈수록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면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A랑 B를 비교해 본다면 A30과 B30에서 전선면 누가 더 급한지, 기울기 급한지 볼 수 있겠고, 디귿의 나의 기상현상은 C 부근보다 B 부근에서, 뇌우는 C에서는 발생할 수 없겠죠? 지금 구름이 이렇게 발달해 있을 거니까 C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52번. 그렇죠. 따라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적어보셨어요? 이제 또 제가 유행에 굉장히 느려서 이제서야 K-팝 데모 헌터스를 틀었어요.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죠? 다행이야. 경환씨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죠? 안 봐야지 정상이죠. 보상이죠. 얘기할 게 없겠네요. 저는 나이를 먹었나봐요. 그래서 틀었는데 한 10분 보다가 꺼버렸어. 이렇게 여기 쇼츠나 이런 걸로 보셨어요? 아니에요? 잘 몰라요. 몰라요. 나는 왜 유행인지 내가 아저씨가 맞나 봐. 왜 유행인지 모르겠어. 보셨어요? 봤어? 재밌었어? 내가 재미없어서 끈 건 아니고 보다가 뭔가 몰입감이 굉장히 꺼지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내 생각에 몇몇의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막 애들이 뭐 라면 김밥을 먹는 어떤 되게 익살스럽게 표현된 장면도 겨우겨우 넘겼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폭파돼서 내려와서 무대 공연을 하는 것도 다 넘겼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걔네들이 어떤 월드 투어를 뛰고 이제 매니저가 이제 저기 어디 뭐 호텔 어디를 예약해놨으니까 거기서 쉬어. 2주간 휴가다 이러고 애들이 어디에 숙소로 와요. 근데 그러자마자 어떤 그 리더격인 한 분이 이제 우리 사실은 쉬는 게 아니야. 바로 활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몰입감이 너무 깨졌어. 어떻게 일하는 인간들이 휴식 시간이 왔는데 거기서 안 쉬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지. 거기서 이거는 조금 뭔가 더 이상 보기가 힘들다 그러고 바로 꺼버렸는데 갑자기 헛소리했습니다. 다시 52번에 그림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는 북반구 어느 지역의 기상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온대저기압이 있을 때 한랭전선이 있고요. 좀 정상적인 형태를 그리면 온난전선이 있으면 한랭전선의 뒤쪽에서는 북서풍, 사이에서 남서풍, 남동풍이 불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서 가는 거야. 북서풍과 남서풍의 경계네? 그거 보는 거야. 일단. 그다음 남서풍과 남동풍의 경계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보는 거야. 그럼 기억이 A 지점의 기압은 1096점 몇이기다. A가 어딨죠? A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기압 읽을 줄 아시죠? 이 뒤에 붙이는 게 얘가 그냥 그대로야. 1009.6 헥토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붙는 숫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붙이는 숫자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1096 헥토파스칼이 아니야. 이건 이제 단수 남기니까 넘어가고요. 니은은 B의 지점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B는 한랭전선의 뒤쪽이니까 소나기 내릴 거고, 디귿의 온대저기압의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빨라진다.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대략 요쯤인데 여기로 갈수록 풍속이 반드시 빨라지는 경향성은 아니에요. 그냥 온대저기압 주변에서 풍속의 경향성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서로 다른 계절에 일기도. 그러면 보자마자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가랑 나중에. 가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등압선이 세로로 촘촘. 그리고 봤더니 우리나라 북서쪽에 고기압이 발달했네. 시베리아 고기압. 그죠? 시베리아.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뭔가 그렇죠? 서로 다른 계절인데 등압선이 완전히 촘촘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요 지역에 고기압이 발달해 있네. 그러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인가 정도로 의심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에 가에서 A는 이동성 고기압이다. 아니야. 아닌 거야. 이동성 고기압이 왜 나와? 우리는 이동성 고기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양지간 기단으로부터 비롯된 고기압. 혹은 더 쉽게 이동성 고기압을 우리가 지구가 원해서 명확하게 배우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면 그때 이동성 고기압이 따라온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요. 왜인지는 지구가 푸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저건 뭐야?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잘 안 하고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하잖아요. 둘을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 이 두 마리가 대표적인 정체성 고기압이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고기압이고 그들의 생성 원인도 예전에 했었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은 뭐였어요? 지표 냉각. 겨울이 되면 지표가 냉각돼서 하반기를 발달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대기대순환에 의한 하반기류에 의해서 그쵸? 고기압대가 발달하는 곳입니다. 자,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 나에서는 기단의 변질로 연안에서 안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가는 우리가 이제 겨울인 건 찾았고 나에서는 대략적으로 여름에 가까운 계절이니까 이 따뜻한 기단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차가워지고 지표로 깔리게 되고 그러면 지표 이제 그 지표 부분에 있는 공기 덩어리에 수증기가 냉각되면 안개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따뜻한 기단의 변질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니은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의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혼합층의 두께. 우리나라 주변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뭐로만 판단하면 돼요? 풍속으로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가보다 나의 계절이 두꺼울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겨울이 더 추우니까 풍속이 빨라요로 가지 마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압선 간격이 촘촘하지 않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그럼 풍속이 빠른 거지. 등압선 간격이 촘촘하다. 등치선이 촘촘하면 그 기압의 변화가 큰 거야. 기압의 변화가 크다라는 것은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라는 거지. 됐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맞는 겁니다. 53번에 이음만 정답입니다. 그림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태풍의 영향을 받는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압, 풍향과 풍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왼쪽은 기압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쯤에 가장 태풍과의 거리가 근접했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글뱅이가 풍속이네.
풍속이 증가하다가 급감했으니까 아 이때 뭐야 태풍의 눈을 통과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풍향도 세모니까 뭐야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했네. 헷갈린다면 써보는 거야.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고 위험 반원이겠구나 라고 되겠어. 기억에 8월 11일 12시경에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했다. 풍속 변화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풍속이 거의 0에 가깝게 급감했으니까 니은의 이 관측소는 위험 반원이다. 시계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위험 반원 맞고요. 디귿에 8월 11일 20시경에 태풍 중심은 관측소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8월 11일 20시경에 태풍의 중심은 관측소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태풍 지나갔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있으면 태풍이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태풍은 항상 저緯도에서 고緯도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 12시경에 태풍의 눈이 직접적으로 통과를 했으니까 20시경에는 태풍이 관측소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예입니다. 되게 틀렸습니다. 무난무난하게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였고요. 55번. 잠깐만, 근데 여기 풀어 오셨네. 딱 표정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안 푼 거를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치? 안 푼 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들 표정이 끄덕끄덕이 아니고 뭔가 알긴 알겠는데 뭔가 제발 내 표정으로 내가 안 푼 거를 눈치채지는 말아줘라는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그죠 예의 씨, 그죠? 그죠. 몇몇 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55번까지만 좀 해볼게요. 55번까지 하고 뒤에 거는 빨리 나가니까 잘 풀어오셔야죠. 55번에 표는 어느 해 8월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지나가는 동안 관측소 A, B, C에서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풍향과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딱 좀 구역질이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역질이 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건 기압을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풍향 변화를 봐봤자 안전 반원이냐 위험 반원이냐 정도만 판단할 수 있지만 기압이 가장 낮을 때를 체크해 보면, 그죠? 기압이 그들 중에서 가장 낮을 때, 때를 체크하면 그 지점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관측소에서 관측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태풍과의 거리가, 태풍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 태풍이 가장 먼저 지나간 관측소는 B가 되겠죠. 23일에 21시에 통과를 해버렸으니까. 기억에 관측소 A는 B보다 고緯도에 위치한다. A가 더 나중에 통과했다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거잖아. 고緯도에 위치한 것이다. 아니 54번의 디귿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보기 디귿. 태풍은 A, B와 C 사이를 지나갔다. 그것은 풍향 변화로 그냥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풍향 변화로 A 같은 경우에는 북풍에서 서풍으로 변했으니까 반시계 방향. B도 동풍에서 북동풍으로 변했으니까 동풍에서 북동풍, 그러면 반시계 방향. C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했으니까 시계 방향. 그치? 그럼 A, B와 C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억 니은들이 다 맞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일단은